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10시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매도자는 6개월 동안 안 팔려서 속이 타들어가는데 매수자는 멀쩡한 계약을 취소하고 난리입니다.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집값이 급락하자 중개소에서 계약금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청약에 당첨이 되었어도 계약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특히 많이 떨어졌을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오늘 10시 엄청난 사건 터졌다. 매수자 무더기 계약 취소. 지금 이 온난전선 아파트죠? 뜨거웠던 아파트가 한랭전선, 완전 차가운 얼어붙은 아파트로 돌변했습니다. 매수자 계약 파기 속출, 계약 파기까지 급등했던 수도권 집값이 자꾸 왜 이러나? 매수자 계약 파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중개소에서 계약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당첨돼놓고도 그냥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제 가계약이든 계약을 했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요. 먼저 집값이 이제 계약 포기, 집값이 10% 계약 밑으로 떨어져서 포기. 내가 계약금을 쳤는데 오히려 걔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 그리고 계속 떨어진다고 말이 나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중도금 안 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신고가에 매수한 것을 알고 계약금 포기. 자기가 제일 비싸게 샀다 이거야. 근데 지금 나온 매물은 더 싸. 포기하겠죠. 집값이 장기 하락한다는 소식에 파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첨 포기, 경쟁률, 청약 경쟁률은 높은데 계약률이 좀 떨어지는 거야. 내가 꼭 이걸 계약을 해야 하나? 분양가도 비싼 것 같은데 그래서 포기하는 거. 경쟁률은 낮고 미분양이라서 계약을 포기. 경쟁률 자체가 낮아요. 그리고 어떤 건 미분양 나가지고 이러다가는 이거 분양가 밑으로 뭐 팍팍 떨어지는 거 아니냐. 실제로 30% 20% 떨어질 수도 있어요. 분양가에서. 그 다음에 고분양가라서 분양가 아래로 하락. 너무나 비싼 거야. 그래서 미분양도 낮고 얘는 보나마나 하락장에 좀 많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가계약을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경우는 상가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양을 받거나 또는 이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죠. 가계약금 붙이고 하락 소식 듣고 포기. 줍줍이 가계약 불안합니다. 상가를 하나 잡을 걸 두 개나 잡았어. 정식 계약 아예 포기하는데 여기서 유념할 점은 본인이 정식 계약을 다 써놓고 포기할 때 에이 그냥 계약금 포기하지. 이거 포기 아니에요. 거기 현장 가가지고 다 받아와야 돼요. 이거 계약 포기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집니다. 나중에 자서 문제까지 생겨가지고. 당첨 후에 계약하고 시행사와 막 취소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바로 하루밖에 안 됐어. 계약한 지. 또는 이틀밖에 안 됐어. 솔직히 안 좋다면 시행사하고 싸워서라도 취소하세요. 보통 해줍니다. 난리치고 그러면. 이제 지금은 무조건 유망지역 청약만 넣는다. 잊지 마세요. 청약은 3기 신도시는 전반적으로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뭐 가쯤이 아주 좋으면 3기 신도시도 좋은 곳만 넣어야겠죠. 그래도 3기 신도시는 대부분 2배를 먹습니다. 떨어졌다 올라갈 때 2배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3배까지 가는 것도 있죠. 1주택자 똘똘한 한 채로 지금 집중하는 경향도 있고. 자, 유망지역 청약만 넣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은 급매라는 것도 없어요.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뭔 급매입니까? 다만 이제 세종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뭐 대구 같은데 지금 꽤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30% 이상 떨어진 것들은 한번 타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죠. 자, 먼저 A급지. 분양에서 A급지가 서울 전체 특히 강남 뉴타운 이런 데 500세대 이상은 A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분양가가 너무 안 비싸야겠죠? 자, 주변 시세보다 반값이다. A급입니다. 그 다음에 3기 신도시에서는 여기가 A급이에요. 교산, 광명시흥, 복정, 유래, 신촌, 낙생, 과천, 수방사, 용인, 구성, 플랫폼시티, 청계, 창릉, 구리, 진건. 바로 이곳의 특징은 분양가는 좀 비쌀 수 있지만 강남 성향이 강한 곳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못 가면 2배, 많이 가면 3배까지 분양가에서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상승장 기준입니다. 아니 분양가에서 2~3배 뛰면 뭐 많이 가는 거 아니나요? B급지. 자, 3기 신도시로 굳이 따지자면 의왕, 월암, 안산, 장상, 계양, 부천, 대장, 원종, 역곡, 시흥, 하중, 왕숙, 장항.
대략 전반적으로 좋아요. B급도. 그렇지만 이제 아주 뭐 가점이 70점 넘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데 넣으면 안 되죠. 더 좋은 데 넣어야죠. 자,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에서도 대단지이면서 중저가이고 특급 분양이야. 한마디로 입지도 좋은데 주변보다 분양가가 반절이나 싸. 그 주변 시세보다. 이런 데는 넣어도 되죠. 이것도 B급지에 들어갑니다. C급지는 3기 신도시에서 그나마 가장 안 좋다고 여기는 곳들. 자, 운정, 우정, 회천, 검단, 구월, 하중, 거모, 신길, 대암이, 진접, 진안, 봉담 바로 등등등. 여기도 C급지긴 하지만 뭐 청약 가점이 낮은 사람들은 넣어도 괜찮아요. 지금 아무리 빠졌다고 해도 기존 아파트 잡는 것보다 이런 데 당첨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다만 조건이 좋은 사람들은 굳이 이런 데를 꼭 넣을 필요는 없죠. 물론 여기도 분양가 대비 2배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곳들이에요. 자, 이제 수도권 지방 같은 경우는 대단지 중저가이면서 아주 특급까지는 아니래도 전반적으로 좋다. 주변 시세보다 거의 반값까지는 아니래도 상당히 싸다. 그러면 넣어도 돼요. 자, 이제 F급지는 넣어서는 안 될 곳입니다. 여기가 대부분이야. 여기 보세요. 서울인데 소규모 단지 100세대라든가 이런 거 보지도 마세요. 그냥 50세대 이런 걸 왜 넣습니까? 나중에 팔리지도 않아요. 자, 수도권 지방 대부분,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수도권과 지방의 대부분 약 70%는 F예요. F. 뭔 말이냐? 지금 분양하는 것들 70%는 F. 30% 특히 3기 신도시나 서울 이런 데, 그리고 지방이나 수도권에서도 좀 분양가가 싸고 좋은 곳들 꼭 기억하세요. 무조건 친양 넣기보다는 급매를 우선으로.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시기, 입지, 물건 상황. 여러분들 이거 유효다시피 해야 돼요.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기, 그 다음에 입지, 물건, 상황. 이 네 가지를 꼭 판단해서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수익률이 뚝 떨어집니다. 또는 실거주하는데 대출 부담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다 갖춰진 상태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볼까요? 먼저 시기는 뭔 말이냐? 매도 타이밍, 이제 매도자와 매수자로 보자고요. 매도 타이밍. 지금부터 매도자들은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올 연말 안으로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년으로 갈수록 좋을 거 없습니다. 다만 멀쩡한 집을 팔라는 건 아니고 뭐 아파트가 아니거나 재개발도 속도가 늦거나 잘 안 올라가거나 잘 안 팔리거나 나홀로 아파트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또 입지가 안 좋거나 그런 것들을 좀 던지는 걸 생각하세요. 매수 타이밍 2에서 5년 대세 하락장 바닥. 굳이 꼭 2년에서 5년을 못 박을 필요는 없어요. 막말로 1년도 안 됐는데 40%가 떨어졌다. 그것도 대단지가. 그럼 살만도 하죠. 왜냐하면 이게 30%가 넘어가게 되면 한 40% 떨어지게 되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얘가 60% 떨어지더라도 결국은 또 회복할 거 아니에요. 다만 무조건 사라는 게 아니라 판단을 하라는 거죠. 아무튼 2에서 5년 대세 하락장 바닥에서 잡아라. 갈아타기는 자 폭락장에 갈아타기 하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대단지로 갈아타는 거고 약간 공격적으로 갈아타도 돼요. 대출 받기를 귀신보다 무서워하면 안 돼요. 하락장에는 본인이 충분히 갚을 수만 있다면 대출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활용해야 돼요. 갭투자, 대출 이런 걸 활용하시라고요. 지금은 무리하면 안 되죠. 거꾸로. 자, 이제 입지를 볼까요? 수도권 입지. 수도권이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지방이 두 번째 좋겠죠. 자, 수도권 입지는 이 순서로 좋습니다. 이제 돈이 드느냐 안 드느냐만 따지세요. 강남, 서울, 경기도 중심, 경기도 외곽. 아셨죠? 그 다음에 또 지방 사는 사람들은 이제 지방에서 따질 때 광역시 중심, 광역시 외곽, 중소도시 이 순서대로 좋아요. 지금 현재 중소도시 집값 막 뛰고 있는데 이런 거 잡지 마시라고요. 나중에는 인구도 급감해갖고 이런 거 안 팔릴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유망 입지, 대규모 주거타운,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뉴타운, 뭐 경기도는 신도시나 재개발이 많은 곳들, 구역이 정해진 곳들, 바로 이런 곳. 물건, 이번에는 입지까지 좋아. 시기도 좋고. 근데 물건이 안 좋으면 안 돼요. 자, 물건은 뭐냐? 먼저 꼬마 빌딩이라든가 무조건 아파트 이런 걸로 접근해야 돼요. 대단지 아파트. 시기도 좋고 입지는 좋은데 나홀로 아파트를 잡거나 주택을 잡거나 주택이 아닌 걸 잡거나 이런 건 망하는 거예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걸 물건을 순서대로 좋은 것부터 나쁜 것으로 말하자면 빌딩 아파트가 1번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다 안 좋은데 그냥 나홀로 아파트, 주택,
비주택은 상가 이런 걸 해당되죠. 조건, 대단지, 역세권, 호재, 발전성, 주변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폭락장에 잡으면 좋아요. 평가 요소, 이게 투자성이 있느냐, 앞으로 올라갈 것 같냐, 잘 팔리느냐, 환임금성, 안전하냐, 발전성이 있느냐, 같은 말이긴 한데, 자,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상황도 봐야죠. 상황은 본인의 상황을 말해요. 개인적인 상황, 자기 여건에서 자본금, 연봉, 안정성, 대출을 따져보죠. 그 다음에 폭락장을 활용해야죠. 폭락을 했으면 활용해야죠. 그냥 금매라든가 분양 관련된 걸 적극적으로 하고, 특히 좋은 걸 잡아야죠. 많이 빠지거나. 그리고 2주택 잡아도 돼요. 일시적 2주택. 조심할 점은 1년 이내에 2개를 한꺼번에 잡는 것은 안 좋아요. 일시적 2주택이 안 되니까 1년 텀을 주세요. 1년 텀. 잔금 기준으로. 그리고 뭐 금매 하나 잡았고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 하거나 아니면 뒤에 1+1 금매에다가 뒤에 있는 일은 분양 관련된 거. 분양권, 미분양. 왜? 얘들 전매 제한 사라지니까. 자, 폭락장에는 공격적으로 해라. 대출을 받고 갭투자 2주택. 정리합니다. 시기, 입지, 물건, 상황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이제 무주택, 1주택, 다주택 최선의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주택이야. 그럼 폭락장에 대비해야겠죠. 무조건 다주택자들은 중과 유예 기간 1년 뒀잖아요. 그 안에 팔아야 돼요. 물론 이제 임대주택 사업을 내면 본인들이 월세 받아야 했다 그럼 그건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자, 양도세 납부보다 폭락장 하락에 손해를 보니까 그냥 임대주택 사업을 안 냈거나 또는 아파트만 여러 채 갖고 있으면 던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락장 금액과 주택수, 자본금 손실. 주택수가 많을수록 금액이 높을수록 손해본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1주택은 갈아타기. 갈아타기를 잘해야 돼요. 1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 자, 상투장 지금 갈아타는 것보다 폭락장에 꼭 갈아타세요. 왜? 폭락장에는 비싼 걸로 갈아탈 거 아니에요. 걔가 더 떨어져요. 안 팔리는 주택은 지금 갈아타세요. 근데 그래 폭락장에 갈아타라고 했으니까 나는 끌고 가야지. 이게 팔려야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 이런 것들 안 팔려요. 그래서 돈이 좀 있으면서 괜히 그 막연한 빌라 이런 거 잡지 마세요. 아들 이름으로 빌라 잡는다. 막연한 곳들 싸니까 그 아들 인생 망치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죠? 아들도 나중에 당첨될 수도 있고 아파트 폭락할 때 아파트 잡을 수도 있는데 괜히 빌라를 잡는 바람에 기회비용을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추가 매입은 세대 분리 후에 저평가를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무주택입니다. 청약 금매. 무주택자들은 청약과 금매로 저울질. 지금은 상투장은 저평가 금매하고 청약을 판단하는데 지금은 청약이 맞죠. 아직은 저평가 금매가 얼마 안 나왔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종, 대구, 대전은 30% 이상 폭락을 했다면 생각해 볼 만하죠. 금매. 그 다음에 영끌로 실거주를 하거나 무리한 갭 투자를 지금 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바닥장에 꼭 매입하라고 제가 노래 부르잖아요. 무주택자들. 그리고 바닥장에 집을 안 사. 1분장 난다고 집을 안 사버려 아예. 그러면 평생 가난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폭락문자가 아니에요. 결국은 우상향. 굳이 따지자면 뭐 계속 올라간다고만 할 수 없지만 상승문자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세계 경제위기 임박, 물가 급등, 금리 인상, 거품 붕괴. 솔직히 세계 경제위기가 안 터지더라도 사단이 날 것 같고요. 주가나 뭐 가상화폐나 부동산이 사단이 날 것 같고, 세계 경제위기 터지면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4배까지 막 폭락하겠죠. 여기 볼까요? IMF 총재 이미 세계 경제가 벼랑 끝이다. 이거는 말이 필요 없어요. 자,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거 하나만으로 이제 좌충우돌하게 생겼어요. 금리는 어쩔 수 없이 크게 올리고 긴축 정책을 쓰는데 물가가 너무나 뛰니까 경기는 당연히 침체되면서 잘못하면 경제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위통수에 빠졌어요. 장기로 따지면 외통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먼저 세계 경제 위기 세 가지로 물가 급등, 금리, 긴축 정책, 거품 붕괴. 자, 먼저 원유 원자재 곡물이 아주 심각하게 뛰고 있죠. 미국은 무려 8.6%나 지금 이게 선진국이 8.6% 물가가, 한국 5.4, 말이 좋아 5.4지 집값 포함하면 7.4예요. 유럽 7.5. 자, 결론적으로 양적 완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자산이 거품이 급등하고 중국이 봉쇄하고 바로 이런 문제가 합쳐져 버린 거야. 금리 긴축 정책, 미국 자이언트 스텝을 6월 달
이번만이 아니라 7월 달에도 0.75 올린다. 그래서 연말 3.5까지 간다. 한국 빅스텝, 우리나라 빅스텝 처음 나오죠. 지금 7월 달 연말 약 3.0으로 미국한테 역전은 되는데 최대한도로 쫓아간다. 그래야 해외 자본금이 이탈을 안 하니까. 자, 전 세계 금리 인상 현재 2,500조, 지금은 5,000조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즉 돈을 수거한다는 거예요. 거품 붕괴가 문제죠. 세계 주식, 가상화폐 지금 어떻습니까? 계단식으로 폭락하고 있죠. 자꾸 좀 올라가는 듯 하면서 폭락, 올라가는 듯 하면서 폭락. 이거 지금 반복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저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은데요. 자, 경제 위기. 주식은 60% 이상 떨어지고 가상화폐 80% 예상하고 주택도 반토막 예상합니다. 자, 이제 폭락장 영끌 위기. 자, 꼭지 영끌 고분양 고가 갭 투자. 뭔 말이냐? 자, 이제 폭락장에 영끌을 잡은 사람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꼭지 영끌이란 말은 꼭지에 매입한 사람들. 작년 21년 하반기 이후에 가장 비쌀 때, 물론 지금도 포함돼요. 대출 최대로 받은 사람들. 연봉이나 자본금보다 무리하게. 그럼 해결 방법이 없느냐? 자, 버틸 수 없다면요, 손실 최소화해서 지금부터 팔아버리세요. 물론 너무 많이 떨어졌으면 팔면 안 돼요. 이 얼마나 떨어졌냐는 주관적인 요소도 있지만 대략 뭐 한 10% 이내로 떨어졌다면 이거 앞으로 계속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던지는 것도 생각하자. 고분양, 아파트 고분양, 자본금 부족, 영끌 대출 분양. 정말 무지막지하게 돈도 적으면서 또 비아파트는 더 위험해요. 차라리 아파트는 고분양해도 많이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기라도 하지. 신축 상가라든가 OP, 빌라 여러 채 잡은 사람들 빨리 이거 정리하세요. 자, 해결 방법. 분양사라든가 대행사라든가 시행사, 중개소 여기하고 일찍 연계를 해가지고 매도를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하나 갖고 있으면 그나마 어떻게 버틸 수 있는데 여러 채인 경우는 지금 위기예요. 고가 갭 투자, 꼭지에서 갭 투자한 사람들, 작년 하반기 이후에 지금까지 비싸게 갭 투자한 사람들은 전세가 떨어지면 경매당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무리하게 갭 투자, 빌라, 오피스텔 특히 갭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여러 채 잡은 사람들 이거 매도 생각하세요. 해결 방법 역시 분양대행사 이걸 팔았던 시행사, 자 그럼 또 중개사 여기하고 일찍 연계해서 매도를 하자. 이제 지금 버티는 곳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더 많이 폭락. 쉽게 말해서 지금 가장 많이 버텼던 곳이 어딜까요? 제일 늦게 떨어진 곳 딩동댕입니다. 바로 용산, 서초, 강남입니다. 여기는요 지금 버텼잖아요. 특히 여의도, 목동 이런 데 다 포함돼요. 버틴 곳들은 다른데 좀 떨어졌을 때 가격도 비싸면서 버텼어요. 얘들은 한 방에 50% 떨어질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봐봐요. 2018년 9.13 대책 때도 그때도 강남 뭐 20억짜리가 15억 그냥 단숨에 5억까지 추락한 경우 많았어요. 서너 달 만에. 만약 2년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작살 나는 거예요. 보나마나. 해보세요. 서울부동산 40% 고평가 부동산 버블이 터집니다. 자, 이제 버티는 곳 먼저 종합적으로 보자고. 지역별로 가격이 높고 많이 뛴 거. 21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뒤늦게 뛴 곳. 2년 하락하면 40%, 3년 하락하면 50% 떨어진다는 걸 잊지 마세요. 늦게 떨어지는 것은 한 번에 떨어져요. 자,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가장 위험한 건 강남, 서초, 용산입니다. 왜? 얘들이 버텼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제 말이 맞아요. 그 다음에 수도권은 일기 신도시가 제일 위험해요. 왜? 얘들 지금 뭐 안 떨어졌잖아요. 가격도 비싸면서. 2기 신도시는 그나마 지금 새 아파트 좀 빠졌죠? 조금 덜 위험하겠죠. 아무튼 다 위험합니다. 지방은 중수도시 모든 아파트, 광역시 급등한 아파트. 유형별로 볼까요? 재건축 기대주들. 이것 때문에 폭등 후 버텼어요. 얘들 재건축 위험합니다. 재개발 기대주. 재개발 이슈로 많이 올라간 곳들, 피가 올라간 것들, 피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GTX라든가 신도시로 뛴 곳들, 지나친 폭등으로 최근에 막 하락 중인데 이제 시작이라는 거. 자, 이제 폭락장 최선의 투자 방법은 뭐가 있느냐? 자, 주택수별로 무주택, 무주택자, 분양권, 미분양, 금매 이거 잡으라고요. 무주택자들은 긁어 모으면 돼요. 이거 이해 가셨죠? 제일 좋은 거. 서울 같은 경우는 금매가 제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주택 폭락하면 갈아타기를 생각하세요. 거기에다가 그걸로 끝내지 말고 1년 후에 하나 더 잡아서 일시적 2주택 또는 분양 관련된 거, 분양권, 미분양, 경기도 거 또는 서울 거 1+1로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 똘똘한 한 채만 남겨두고 일단은 다 던지세요. 그런 다음에 하락장에 추가 매입하거나 분양 관련된 걸 잡으시라고요. 기존 플러스 분양. 여러분들이 기존 아파트가 하나 있어. 상급지 매입을 했어요. 자, 기존 아파트 상급지 매입했으면 자, 하락장에는 갈아타기를 해도 돼요. 또는 일시적 2주택으로 하나를 더 잡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분양을 받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제 분양권 미분양을 다시 한번 활용해서 기존의 주택에다가 분양권 미분양을 하나, 그래서 1 플러스 1 또는 분양권 미분양 뭐 6개월 전매 제한인데 아주 좋다. 삼기 신도시가 그렇게 미분양이 낮다. 1 플러스 2로 가도 돼요. 혜택 활용. 반드시 하락장에는 실거주 폐지되고 그러니까 가격이 또 바짝 붙어 갭이. 그러면 갭 투자라든가 빚 투자, 분양 혜택 이걸 활용하는 게 좋아요. 자녀 명의로 한다. 자, 20살 넘었으면요. 또 직장 다니면 하세요. 소액 갭 투자, 증여세 절약할 수 있고요. 5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비과세 혜택도 보고. 소액 분양 관련 3기 신도시 서울 입주 시에 갭 투자를 하면 돼요. 돈이 적어. 먼저 계약금만 치르잖아요. 하락장에는. 입주할 때 잔금으로 갭 투자하면 되잖아요. 자, 분양권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 분양권 상승장에 분양권 피받고 파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자본주의 자산 폭등 경제위기 때 투자해라. 주가 코스피 2008년에 1천까지 떨어진 적 있어요. 현재 2,600이니까 1천 항상 염두해야 돼요. 2021년 3,300까지 갔던 게 현재 2,430으로 엄청 많이 빠졌네요. 경제위기가 터지면 1천, 즉 800부터 1,400 이 사이로 형성될 거예요. 비트코인 2017년에 1천, 현재 자 21,000달러입니다. 그리고 2021년 61,000까지 갔던 게 현재 21,000달러. 경제위기 터지면 5,000 아래로도 떨어질 수가 있다. 5,000달러 아래로. 부동산 2013년 서울 자 4억 정도 했던 게 현재 12억으로 너무 많이 올랐네요. 21년 12.5억까지 뛰었던 게 현재 12억으로 약간 내려왔는데 하락장에는 6억까지 빠질 수 있다. 달러 2008년에 1,580까지 찍었어요. 현재는 1,286입니다. 금융위기 터진다는 조건에서 1,600 갈 거예요. 안 터지면 1,150으로 떨어지니까 100원 넘게 손해봐요. 2020년 1,100원이었죠. 현재 1,286년이니까 이렇게 손해볼 수 있다 이거예요. 경제위기가 터지면 1,600으로 간다. 금 2016년에 4만 정도 했던 게 현재 76,000까지 올라왔습니다. 2021년 8만까지 갔던 게 현재 76,000이니까 조금 빠졌네요. 경제위기 터지면 11만까지 간다. 근데 안 터지면 더 내려갈 수 있으니까 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자, 1억 지금 투자했을 때 쪽박과 지금 투자할 때 대박의 사례. 이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지금 돈입니다. 예전에는 아파트가 더 무거웠죠. 이제는 돈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자, 기울기가 완전히 현금으로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아파트만이 아니라 위험자산은 사지 마세요. 매도자 입장에서 최고의 타이밍은 올해라고 판단합니다. 내년으로 갈수록 하락폭은 확대될 것이며 하락 기간이 길어지면서 50% 이상 대폭락할 아파트들도 많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부동산만 끌고 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